자, 이번에는 이 보상작용이라고 하는 게 왜 괜찮지 않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상작용이라고 하는 게 운동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몸을 망가뜨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내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할 때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런 해부학적인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상일 테니까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보상작용이 몸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각 관절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설계될 때부터 각 관절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특성 때문에 어떤 역할이 부여된 상태로 움직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절은 가동성 관절이 있고 안정성 관절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절이 이 동작을 할 때 역할을 분담해서 가져가게 되는데, 이 순서를 살펴보게 되면 발바닥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이 발목은 가동성 관절, 무릎은 안정성 관절, 고관절은 가동성 관절, 허리는 안정성 관절, 그 다음에 흉추는 가동성 관절, 그 다음에 이 어깨를 이어주는 견갑골이 바로 안정성 관절이 되고, 그 다음에 어깨 관절은 가동성 관절, 팔꿈치는 안정성 관절, 손목은 가동성 관절.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은 가동성, 안정성, 가동성, 안정성, 이런 식으로 한 부분에서 가동성을 담당하게 되면 그 다음 부분은 안정성을 담당하게 되는 아주 체계적인 순서로 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가동성 관절과 안정성 관절을 번갈아 가면서 설계된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이 가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손목을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팔이 흔들리지 않고 버텨줄 수 있는 이 안정성이 있어야만 손목을 충분히 빠르게 그리고 크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가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안정성 관절은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타고나게 설계가 되어 있고, 가동성 관절은 타고나게 가동 범위가 크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안정성 관절은 타고나게 이미 안정성이 잡혀 있지만, 이 가동성 관절은 움직임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동성 관절은 안정성을 바탕으로 가동성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와 반대로 만약에 가동성 관절에서 가동성을 만들어주지 못하게 되면 안정성 관절에 이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이 동작으로 예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스쿼트라는 동작을 할 때에는 이 스쿼트라고 하는 동작이 가지고 있는 총 자유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쿼트를 할 때 필요한 자유도가 10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 각 관절이 동작을 완수하기 위한 10이라는 자유도를 서로 나눠 가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스쿼트 동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고관절에서 5, 무릎에서 3, 발목에서 2, 이런 식으로 내 각 관절이 동작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총 자유도를 나눠서 가져가야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나눠서 가지게 되면 내가 원하는 동작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고 관절에 부담도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가동성을 담당해줘야 되는 관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허리나 무릎 같은 안정성을 담당하는 관절에서 부담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우리가 고관절에서 5라는 자유도를 요구하는데 3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 고관절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유도를 허리가 대신 가져가거나 아니면 무릎에서 더 많은 가동 범위를 가져가게 되면서 관절에 부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우리 관절의 특징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가동성의 범위를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가동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이 구부리는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고관절이 아닌 허리를 대신 쓰게 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동성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상 안정성이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가동성 관절과 안정성 관절도 이해하셨고, 동작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유도의 개념도 이해하셨으면 이 보상작용이 어떤 방식으로 몸을 망가뜨리는지에 대해서도 감이 오시게 될 겁니다. 이 보상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고관절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움직임을 고관절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다른 곳에서
이상한 패턴을 만들어서 움직임을 완수하려는 본능입니다. 이런 본능이 왜 생기게 되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동작을 수행할 때 특히 이런 생존에 요구되는 뭐 도망을 가야 된다던가 위급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그 동작을 수행해야만 생존에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동작을 진행할 때 내가 하지 못하는 동작임에도 억지로 동작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특징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이 보상작용을 가져갔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관절이 부담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뻣뻣한 사람인데 운동을 할 때 다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1번의 경우는 이 풀 스쿼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요구도가 10이라고 했을 때 이 동작의 요구도 자체를 줄이는 방법, 즉 가동 범위를 제한해서 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풀 스쿼트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유도가 총 10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도가 7밖에 안 된다면 굳이 풀 스쿼트를 하지 않고 7 정도의 자유도가 나오는 범위까지만 동작하신다면 내 몸이 뻣뻣하지만 부상이 없게끔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보상작용을 막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고나게 그냥 관절이 튼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도가 7밖에 없는데 내가 다른 관절을 써서 10의 자유도를 만들어냈을 때에도 타고나게 허리가 튼튼하거나 타고나게 무릎이 튼튼하다면 부상의 시기가 늦춰지게 됩니다. 이 부상의 시기가 늦춰지는 것은 언제 다친다라고 제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안 좋은데도 운동하면서 다치지 않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가 있게 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은 내가 원하는 운동 효과를 절대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동 범위를 제한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나는 내 몸의 근육을 전부 다 써서 큰 가동 범위에서의 근력을 만들고 싶지만 만들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고 내가 다른 관절에서 보상작용을 할 때도 내가 원하는 근육을 써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효과를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충분히 안정성과 가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했을 때에만 내가 그 운동으로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하거나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총 정리해서 이 보상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보상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각 관절이 가동성과 안정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동성 관절은 충분히 유연해야 되고 안정성 관절은 충분히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가동성 관절에서 충분한 가동 범위를 만들지 못하는 게 훨씬 우선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때 가동 범위를 만들지 못하는 걸 우리 몸은 안정성 관절을 통해서 억지로 만드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 몸의 생존과도 연관이 있고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계속 운동을 강행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효과도 얻지 못할 뿐더러 부상을 당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작용을 없게 운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보상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동성 관절은 충분한 가동성을 만들어주고 안정성 관절은 충분한 안정성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하셔야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몸 좋은 사람들이 하는 운동을 따라하거나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의 동작을 따라하게 되면 내 몸이 내구성이 견뎌주지 못하게 되면 부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실 때 불편하거나 운동이 잘 안 된다고 하면 내 몸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운동을 진행하셔야만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본능적인 거니까 괜찮아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본능적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보상작용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보상작용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